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평일 이제 수요일마다 오전에 11시 10분부터 2시 10분까지 딱 3시간이거든요. 비냐사 수업을 함께 진행하게 된 박수연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커리에 보면은 비냐사라고 해서 비냐사의 기본 원리와 흐름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요가를 물론 다 해보셨을 것이고, 그쵸? 혹은 지금 너무 처음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정옥님도 요가를 기존에 계속 꾸준히 하셨을까요? 네. 그럼 다들 요가를 조금씩은 다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다 위에 보면 공간 조금 있어요. 뒷장도 있고 해서 내가 요가를 하는 그러한 자기가 요가를 하는 이유라든지, 그죠? 요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 번만 좀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볼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요가를 왜 하는지, 왜 하고 싶은지 그런 마음을 본인이 조금 더 한 번 더 되새기고 시작을 하면 저는 훨씬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가를 하는 이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짧게 써도 괜찮으니까 한 번은 써서 조금 되새기고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시작하게 된 이유에서도 괜찮고, 뭐 이유에서부터 나는 이러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고, 단순하게 쓰셔도 되고요. 스스로를 한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나는 요가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일이 사실은 저는 잘 없었어요. 이렇게 내가 딱 의도한 거 쓰기 전까지는 정말 처음에 정말 모르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 시점에서 한 번은 내가 조금 더 짚고 그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가는 건 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썼나 봐. 그쵸? 다 썼어요? 다 쓰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 앞장에 이제 내가 어디에 썼든지 간에 내가 요가를 왜 하는지, 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걸 딱 썼으면 이 마음가짐을 끝까지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힘들거나 뭐 약간 너무 하기 싫다라든지 요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요수가 있으면 그때 한 번씩 이 책을 꺼내서 내가 처음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요가를 시작했었지 라는 걸 한 번 더 되새기는 것도 되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나를 조금 더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 이제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비냐사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비냐사 해놓고 파워 또는 힐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냐사 요가라고 하면 파워 비냐사도 있고 힐링 비냐사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수련을 하기도 하죠. 파워 비냐사를 수련한 날도 있을 것이고 힐링 비냐사를 한 날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크게 그냥 틀을 나눈 거예요. 사실 비냐사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요가가 다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약간의 요가를 하는 회원님들에게 약간의 그런 나누는 걸 약간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은 파워 요가예요. 이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힐링 요가예요. 라는 거를 조금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딱 나눠놨던 거고요. 이걸 조금 이제 밑에 보시면은 비냐사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산스크리트어예요. 이거는 알다시피 자세와 자세로 이어지는 아사나 간의 연결된 흐름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 가로에 보면은 이 비냐사는 하나에 딱 만들어진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V라는 이건 뭐 특별한 혹은 뭐 독특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냐사는 어디에 놓는다, 놓다, 배열하다. 그래서 그 단어가 합쳐져서 흐르다, 연결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단어 뜻 그대로 특별한 방식으로 배치하다, 특별한 방법으로 배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냐사 요가를 하다 보면 정해진 딱 아슈탕가처럼 정해진 시퀀스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기본 틀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비냐사라고 하는 차투랑가, 업독, 다운독이라고 하는 그 기본 틀은 가지고 있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어떠한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딱 배치가 되고 달라지죠. 바로 그것이 바로 비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냐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세와 자세로 이어지는 아사나 간의 연결된 흐름,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요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바로 보면 비냐사는 하타 요가의 일종이지만 호흡과 움직임을 연결하여 의식과 에너지의 흐름을 끊어짐 없이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타 요가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 하타 요가의 일종이지만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하타 요가를 많이 들어보셨죠? 또 지금 많이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보면은 하타 요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타 요가가 혹시 있을까요?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난 오늘 요가 이론 지금 처음인데 갑자기 왜 하타 요가를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하타 요가를 한번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동 시간을 유지돼서 좀 한 자세를 오래 하는 거로 전 알고 있거든요. 아, 우리 정옥님은 그렇게 알고 있고 네. 혹시 소연님은? 소연쌤은? 저는 제주도 가서 한번 해봤는데 계속 후보를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호흡을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 수연쌤. 저도 동작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그렇게 결과를 알고 있고 우리 여기 신수는요? 하나의 요새는 풀포즈를 위해서 굉장히 앞에 포즈들을 오랫동안 빌드업해서 하나의 피크를 완성하는 요가를 하타 요가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모두 다 정답이고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타 요가는 약간 후구를 좀 많이 하고 부동의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약간 조금 고난이도 동작이 많은 요가 이렇게 조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요가원에서도. 근데 사실 원래 옛날에 옛날 인도에서부터 요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경전에서 나오는 하타 요가라고 하면 사실 그러한 의미들을 사실 크게 거기서 포함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막 하는 우리가 태양의 양을 의미하는 하와 타는 음의 기운이 다를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의 요가예요. 하타 요가, 태양과 달,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 우리 몸에는 음의 기운도 있고 양의 기운도 있어요. 그 두 가지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내 몸에서 어느 하나의 기운만 우세하지 않도록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래서 하타 요가 보면은 기후 전비도 딱 그렇게 5가지로 기울기의 움직임을 하고 후구를 하고 전구의 움직임을 하고 비틀기를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돌입 자세, 최종적으로 휴식 자세까지 그렇게 해서 기후 전비도의 그러한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그렇게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요가를 전공하면서 저는 일단 그 당시에 저는 2006년도니까 지금 이러실 때 오래됐죠. 그 당시에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하타는 원래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이효리가 약간 이렇게 팁에 나오면서 엄청나게 고난이도 동작과 후구를 하고 그 제주도의 한 요가원이 유명해지면서 거기 선생님께서 그러한 움직임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변형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은 제일 정말 처음 그 뿌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타 요가는 일단 기본 뿌리는 그렇게 있다. 비냐사 요가 역시 그 하타 요가의 일종입니다. 그 모든 요가가 이 하타 요가를 기반으로 비냐사든 무슨 리듬 요가든 뭐 아시탄가든 뭐든 간에 일단 요가라는 그 나무 하나의 뿌리에서 다 파생되어져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하타 요가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냐사보다는 흐름이 조금 더 천천히 그 동작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천천히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비냐사는 한 호흡에 한 동작씩 들어간다면 이 하타 요가는 조금의 부동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 자세로 가기 전까지를 되게 많이 나를 조금 많이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냐사, 특히 파워 비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움직일 땐 사실 생각을 진짜
움직이기 너무 급하게. 근데 앉아서 하는 시팅 동작에서는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떠오르죠. 특히 앉아서 한 동작을 유지할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이 나죠. 하타 요가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앉아서, 보통 하타 요가도 많이 앉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그 자세를 들어갈 때 정말 여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약간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비냐사는 조금 더 흐름이 조금 더 빠르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 몸의 움직임에 조금 더 내가 좀 끄달려간다는 느낌. 그래서 비냐사 할 때도 굉장히 나에게 집중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냐사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하타 요가는 약간의 머무는 시간이 길고 자세 안으로 유지하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약간 조금 시간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호흡과 깊은 근육을 조금 더 느끼기에 좋은 거는 하타 요가가 훨씬 더 깊은 그런 호흡과 근육을 느끼기는 조금 더 저는 수월하고 조금 더 좋다고 보고, 비냐사가 더 근육을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에 비하면 비냐사는 조금 더 역동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더 깊게 내가 근육을 느끼기는 조금 더 하타보다는 약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약간 생각한 건 다 본인이 느끼기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비냐사는 스탠딩 자세를 먼저 시작을 많이 하죠. 수리아 나마스카를 기반으로 들어가고 보통 서서 우리 하체, 이 기반을 먼저 토대로 잡아서 다른 움직임을 거기서 많이 파생을 시키고,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마무리를 한다거나 앉은 자세에서 쿨다운을 해서 사바사나까지 연결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왔을 때 하타 요가와 비냐사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게 틀려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타 이야기도 좋고, 혹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앉아서 깊은 근육과 내 몸을 조금 더 많이 관찰하고 싶다면 하타 요가가 조금 더 적합하고요. 난 조금 더 서서 에너지를 많이 채우고 싶고 큰 근육을 쓰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비냐사 요가를 추천드려요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건 질문사항 없으면 바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바로 뒷장에 3페이지 가서 혹시 궁금한 게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참지 말고 저희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3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비냐사에서 파워와 힐링을 나눠서 약간 이렇게 써놨는데 파워 요가는 아슈탄가의 대스승인 스리케이 파타비 조이스의 제자 베델벤더비치와 브라이언 캐스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서구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슈탄가 요가를 파워 요가라고 칭했어요. 우리가 이 지금 비냐사 이렇게 여러 가지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파워 요가라고 하면 아슈탄가를 보통 요가원에서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지도자 혹은 단체에서 지향하는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 다양한 비냐사 시퀀스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흐름이 변하면서 다들 이제 요가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선생님에 따라서 제자도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요가 하나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조금씩은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냐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한국에도 선생님들 따라 본인만의 비냐사가 있잖아요. 뭐 프리아 비냐사, 뭐 샤일라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비냐사도 있고, 뭐 비아 선생님이 하시는 아비아사 비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비냐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비냐사를 하고 싶어 라고 선생님께서 딱 내가 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딱 개발한 여러 가지 시퀀스, 그러한 비냐사 종류는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움직임을 거기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업하기 선생님들이 수련하기도 되게 좋고 내가 수업을 티칭하기에도 되게 많이 재밌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워 요가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힐링 요가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힐링 요가는 우리 힐링은 치유 그리고 치료법이라는 뜻이 있죠. 그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수행법이다. 처음에 이렇게 파워 요가, 파워 비냐사가 막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보급되어지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요가는 제가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힐링 요가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다 앉아가지고 지금 하는 하타 요가 같은 건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목 풀고 이렇게 손목 돌리고 발목 돌리고 이런 빠방무다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조금 가끔가다 한 번씩 일어나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한라아사나 쟁기자세 같은 거 하고 사바사나도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제가 예전에 2006년도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보통 요가는 그냥 다 거의 힐링 요가 그리고 아시타나 조금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힐링과 치유, 힐링 요가, 테라피 요가 똑같은 말인데 말을 그냥 그렇게 조금 나눠서 보통 그런 요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요가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파워와 힐링으로 나눠서 지금 비냐사 힐링, 파워 힐링, 파워 비냐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힐링 요가는 인도의 위대한 요기 스와미 비슈누 데바난다의 가르침에 의해 부각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깊은 호흡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관찰을 하게 함으로써 바로 이거죠. 제가 아까 하타 요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이 힐링 요가가 하타 요가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파워보다는 조금 더 정말 말 그대로 힐링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앉아있는 자세도 되게 더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나를 보면서 의식을 갖고 움직임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관찰을 하게 함으로 자가 치유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 자가 치유력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거창하게 몸이 막 치유한데 막 이렇게 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몸에 경직되고 이런 긴장된 그런 근육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이완시키면서 그 근육을 그냥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조금 내 몸이 편안해지고 조금 뭔가 시원하고 뭔가 이완된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가가 모든 걸 다 치료해준다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그쵸? 몸을 편하게 이완시켜주니까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인자해질 수 있죠. 우리가 긴장이 나고 몸이 많이 굳으면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몸이 되게 편하게 이완되면은 우리 마음도 되게 사람이 인자해져요. 그쵸? 우리가 몸이 아프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힐링 요가 또한 전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가가 갖는 다양한 효능을 실생활에 접목해 만든 새로운 장르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거는 이제 보면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힐링 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제가 다니는 요가원에서 왜냐면 우리가 수련을 할 때 내가 수련하는 거랑 회원들을 상대로 수업하는 거랑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회원님들이 조금 연령층이 높거나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힐링 요가로 경직된 근육을 조금 풀어주고 이완할 수 있는 요가 스타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파워 비냐사를 할 거면은 그분들을 상대로 파워 비냐사를 할 거면 조금은 난이도가 낮은 서서 하는 자세 위주로 힐링에서 우리가 조금 앉은 동작을 많이 했다면 그분들을 상대로 내가 파워 비냐사를 할 때는 서서 하는 동작이지만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동작 두 다리 기반이 되는 가장 조금 쉬운 동작 위주로 하체의 힘을 조금 키워준 후에 앉아서 하는 동작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이게 힐링 비냐사와 파워 비냐사를 내가 시퀀스를 구성하기가 내가 티칭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듣거든요. 그리고 조금 파워는 쉬운데 힐링 요가는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본인이 내가 이 수업에서 딱 내가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의 수업의 목적이 근육된 경직을 풀고 좀 이완할 거기 때문에 스탠딩이 들어가도 그걸 너무 힘을 쓰는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스탠딩은 그냥 하체 힘을 좀 키워놓고 그 힘을 풀어주는 앉아서 하는 힐링스러운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스탠딩 동작이 들어가도 충분히 그거를 힐링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힐링은 조금 더 근육을 조금 경직된 근육을 조금 내가 풀어준다. 단 서서 하는 움직임을 조금 넣어서 근육의 힘도 조금 써준다. 그리고 스탠딩보다는 시팅 자세를 조금 더 비율을 많이 해서 마지막 이완을 최대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 근육을 잘 이완시킬 것인가를 본인이 잘 인지하고 목적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다 어렵
어렵지만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많이 수업도 들어봐야 되고 또 내가 많이 움직여 봐야 돼요. 내가 움직여 보는 건 되게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움직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혹시 아이가 있거나 혹은 신랑이 있거나 집에 부모님, 언니, 동생 누군가에게 그 움직임을 한번 시켰을 때 피드백을 듣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선생님들도 물론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몸이 잘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근육의 느낌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몸이 안 되는 분이, 조금 경직된 분이 그 움직임을 했을 때 어떠한 피드백을 나에게 주는지를 듣는 것이 되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유연하거나 내가 너무 모든 동작이 잘 나오면 그 어떠한 움직임을 해도 그 근육의 그런 이완되고 풀어지는 걸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내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내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 움직임을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들어서 같이 그거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조금은 그걸 알고 하는 게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됐을까요? 네. 자, 그럼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냐사 요가 2점에 대해 나와요. 이거 보면은 매일 똑같은 동작을 해야 한다는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비냐사 요가는 오늘의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수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저는 되게 좋은 게 오늘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수련한다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보통 아슈탄가 요가나 정해져 있는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거 아슈탄가랑 또 뭐가 있죠? 리듬 요가나 한 요가 이런 거 그거는 나의 몸 상태가 아주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 정해진 시퀀스를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너무 힘들면 패스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비냐사는 내 몸 상태가 내가 조금 좋지 않아. 그럼 나는 조금 오늘은 내 몸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비냐사를 내가 시퀀스를 구성해야지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바쁜 현대인들은 짧은 시간에도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집중적으로 수련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30분 동안 정말 딱 파워풀한 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30분에 딱 맞춰서 요즘에 또 서울 이런 데서는 런치 요가라고 해가지고 직장인들을 상대로 물론 그런 요가는 너무 빡세고 파워풀하진 않아요. 조금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요가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냐사는 그런 목적에 맞게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수련을 한다거나 혹은 조금 더 루즈하게 수련할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이완감이 많은 앉은 자세 혹은 누운 자세를 수련할 수 있다. 앉은 자세랑 누운 자세는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가라앉히는 자세에 속해요. 우리 요가 동작에서는 서서 하는 자세와 앉아서 하는 자세, 누운 자세, 엎드려서 하는 자세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중에서 우리가 서서 하는 자세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움직임이고요. 앉거나 눕거나 엎드리는 그런 움직임들은 에너지를 하강시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오늘은 휴식이 좀 필요해 나에게는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조금 더 나는 좀 쉬고 싶다 그러면은 앉아서 하거나 혹은 눕거나 엎드려서 하는 에너지를 조금 아래로 하강시켜주는 움직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에너지가 너무 나는 지금 다운돼서 좀 업시키고 싶다 나는 좀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겠어 그러면은 스탠딩 자세 위주로 그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차고 에너지가 많은 날에 선자세, 역자세 등을 수련해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활기차고 에너지 많은 날에는 더 내가 에너지를 업시키고 싶으면 서서 해도 좋지만 나는 조금 이런 게 너무 내 에너지를 좀 다운시켜야 되겠어 라고 하면 앉아서 하는 요가를 그래서 보통 저녁에 늦은 시간에 요가를 수련할 때는 너무 서서 하는 요가는 계속 에너지를 업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이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너무 늦은 시간에는 조금 기운을 가라앉혀주는 전굴 바스모타나 아사나라든지 또 앉아서 하는 전굴 나비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전굴 움직임이 많죠. 누워서 하는 여러 가지 할라 아사나도 있고 그러한 움직임으로 내가 좀 숙면에 잘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내리면은 우리가 기압이 낮아지고 에너지도 자꾸 다운이 되잖아요. 그럼 자꾸 주춤 처지고 나가기
않으니까 그럴 땐 오히려 좀 에너지를 업시키는 스탠딩 자세 위주로 조금 더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자세 위주로 후굴의 움직임을 넣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가슴을 열어주는 거는 후굴의 에너지는 몸을 되게 상승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넣는 것도 상당히 그날 하루의 나의 컨디션을 내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냐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락을 보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매일 새로운 것을 원하고 지루함을 잘 느끼는 사람에게 비냐사 요가는 적절한 요가 수련 방법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매일 새로운 것을 원하고 지루함을 잘 느끼는 사람에게 적절한 요가 수련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든 이유가 그 주제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본인이 목적성을 가지고 시퀀스를 짜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그 수업에서 내가 다양성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같은 움직임을 해도 그 주제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워 비냐사를 해요. 근데 우리 파워 비냐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스탠딩 자세가 전사 시리즈죠. 전사 2번 자세에서 변형 동작이 많이 있어요. 기본 전사 2번 자세에서 역전사를 갈 수도 있고 혹은 거기서 측각도 자세를 간다거나 전사 2번 자세에서 험블 워리어라고 하는 자세를 갈 수도 있죠. 혹시 이 움직임 험블 워리어 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정훈이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기본 전사 2번 자세에서 이거 역전사 요거 달고 측각도 이것도 쉬운 측각도죠.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면 깊게 가죠. 험블 워리어는 등 뒤에서 깍지를 끼워서 숙여주는 거. 그죠? 요거 험블 워리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사 2번 자세에서는 움직임이 하체 골반을 열어주는 움직임이죠. 우리가 보통 골반 시퀀스를 갈 때 이렇게 전사 자세를 많이 넣기도 해요. 골반 주변을 열어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비냐사의 시퀀스를 들어갈 때 오늘은 주제가 저희가 골반 주변을 조금 많이 열어줄 거예요. 골반의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움직임은 앉아서 하는 자세가 훨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서서 많이 관절을 많이 움직이고 커다란 관절을 많이 쓰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사 2번 자세에서 골반을 갈 거기에 골반 주변을 많이 열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변형이 들어가잖아요. 험블도 갔다가 여기서 펴서 우리 이거 프라사미타도 강했죠. 이거는 앉아서 무파비스타하고 똑같은 움직임인데 단 내가 서서 했기 때문에 훨씬 움직임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걸 앉아서 하는 피크 포즈로 가기 전에 서서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해주고 나면은 앉아서 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내가 골반 쪽의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다음에 나는 서서 조금 내가 하체 토대를 단단하게 하고 기반을 잡아서 마지막에 한 발로 서서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한 움직임을 할 때 주제를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도 이 주제가 하체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이 움직임이 골반을 열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나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발바닥을 느낄 수도 있고 하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움직임이죠. 서서 하는 모든 움직임이. 그래서 하체 토대를 잡는 움직임에도 똑같은 시퀀스지만 내가 이렇게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퀀스에서도 충분히 훨씬 더 수업을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끌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시퀀스를 하면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아 라는 거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물론 변형은 있어야 되지만 그 큰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일 좋은 건 하나의 그런 같은 움직임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게 해주면서 내 몸에 그 움직임을 익숙하게 만들고 난 후에 다른 움직임을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사실 몸에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 시퀀스의 압박에 항상 시달리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전 선생님께서 그 수업의 주제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목적성을 가지고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똑같은 시퀀스라고 해도 그게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 동작에서 주는 이점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많이 수련을 해서 정말로 그러한 날을 내가 몸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머리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몸이 알아서 그걸 알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수련을 딱 들었을 때 저 선생님이 정말 본인이 알고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 또 반복, 계속 끊임없이 나만의 수련도 중요하고 본인의 수련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업할 그 수업의 시퀀스를 내가 수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수련과 나의 수업의 수련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딱 나눠져야 된다. 내가 수업할 시퀀스를 가지고 본인의 수련을 하는 것과 나를 위한 수련은 정확하게 나눠져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는 대상을 알고 그들을 위한 시퀀스와 나의 몸을 알고 나를 위한 시퀀스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주제를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 목적성을 가지고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냐사 수련을 통해 몸의 활력을 찾고 에너지의 흐름이 최적화가 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하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고 막 뿌듯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힘을 너무 쓰고 힘들지만 뭔가 되게 개운하고 진짜 내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다. 그거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에서 나에게, 본인에게, 다른 사람,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를 잘 소중하게 잘 돌봤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나에게 잘 집중해서 수련을 했다.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스 감소 및 명료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 비냐사의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 번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네. 자, 시작. 네, 이 자세와 자세의 자연스러운 연결된 흐름. 이거는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비냐사에서는 뭐든지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끊기지 않는 거. 근데 비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요가가 그렇죠. 요가를 할 때 수업을 진행하는데 생뚱맞은 동작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흐름이 끊기면은 집중이 딱 떨어지잖아요. 비냐사가 특히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세와 자세히 자연스러운 연결된 흐름. 이 연결은 보통 우리가 비냐사로 연결을 해요. 비냐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 어원적인 말 말고 차투랑가, 업독, 다운독 요 하나의 그 흐름을 비냐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따라서 가끔 가다가 말로써 차투랑가, 부자가 혹은 업독, 다운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걸 다 패스하고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의 그 흐름이 비냐사라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비냐사로 연결해서 우리 견상자세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동작 간의 연결을 할 때 우리가 그 비냐사를 많이 연결을 하기도 하죠. 하나의 뭐 스탠딩에서 시팅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렇게 차투랑가, 업독, 다운독에서 시팅을 갈 때 무릎을 내려서 테이블을 지나 발목 교차시켜서 수카로 앉고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단다로 간다거나 혹은 견상에서 테이블을 지나 그대로 그냥 발등 내려서 바즈라로 앉는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서서 막 이렇게 막 전사 혹은 뭐 나무 자세 했어요? 자, 아이들이 앉아서 이것보다는 나무 자세를 끝났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냥 비냐사로 흐르는 거죠. 흘러서 그렇게 연결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이 너무 어색하지 않게 조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혹은 뭐 나는 그냥 비냐사로 흘러서 바로 다음에 또 스탠딩을 갈 거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아까 했던 이 견상에서 테이블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스플릿도 있잖아요. 견상 스플릿에서 발 앞으로 가져와서 다른 스탠딩 자세를 갈 수도 있겠죠. 혹은 나는 뭐 이 스플릿에서 골반을 조금 더 열 거다. 그럼 스콜피온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스콜피온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주고 싶다. 원을 그려내면서 고관절을 조금 더 푸는 움직임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스플릿에서 스콜피온 갔어요. 나는 조금 골반이 열 거야. 그러면 다시 스플릿에서 크게 무릎으로 원을 그리면서 고관절을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변형들을 선생님이 그날 수업의 목표, 주제를 뭘로 가지고 가느냐. 나는 조금 골반을 풀 거야 라고 할 때 고관절을 좀 풀어주는 움직임에서 이 자세를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흐름 연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요거 혹시 증기 안 되셨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혹시 말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혹시 말이 빠르면 저를 스탑시켜주세요. 네. 자, 요거는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와 호흡의 자연스러운 연결된 흐름. 네, 이거는 이제 뭐든지 이 비냐사에서는 흐름이 되게 다 흐름 자연스러운 뭐 연결된 다 그렇게 나와요. 이 자세와 호흡의 그 흐름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거죠. 보통 우리가 마시고 내쉬고 이런 이야기를 휴잉을 회원님들한테 드리잖아요. 그죠? 자, 마시면서 손을 들고 내쉬면서 상체 숙이고 이런 그런 흐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시는 숨은 상승하는 에너지고요. 내쉬는 숨은 하강하는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실 때는 위로 손을 든다거나 상체가 위로 올라온다거나 그럴 때는 숨을 마시면서 내려갈 때는 내쉬면서 손을 내린다거나 상체를 전굴할 때 특히 우리가 파시모타나사나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그러죠. 근데 이거를 자, 숨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드세요. 여기 나가면 되네. 내쉬면서 들고 마시면서 내려가세요. 이게 되게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흐름은 그냥 내가 어색하지 않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거 티칭을 하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 선택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만약에 호흡이 내가 말하다가 좀 먹혔어요? 그럼 그냥 호흡 패스하고 그냥 흐르면 돼요. 그냥 항상 수업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내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든지 제일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질문 있어요. 내가 수업할 때, 파스모타나 할때 나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손을 본인이 편한 곳에 두고 마시는 숨에 척추를 곧게 폈다가 후 내쉬면 그대로 내려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회원님분들이 다 등에 굽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쵸. 그럼 거기서 허리를 다시 피라고 하면은 못 피죠. 거기서 못 피는데 그쵸. 여기서 어떻게 다른 튜닝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저희는 너무 유연한 게 얘를 막 앞에서 잡는 것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 다들 뭐예요? 이렇게 후방경사 라운드 숄더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등을 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등을 펼 때 오면은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건 도구를 사용해서 엉덩이에 블럭을 안거나 혹은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땐 잡지 말고 그냥 약간 무릎을 일단 살짝만 접으라고 하세요. 아, 무릎 접어도 돼요? 네, 접어도 돼요. 왜냐면 이 전굴 자세는 그 목적은 다리 뒷면을 늘리는 건 맞아요. 맞지만 안 되는 분이 늘리려고 하면 다리 뒷면, 몸의 뒷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가 나가거든요. 그럴 때 다치기 때문에 요가하다 다쳤어요 라는 분들이 그래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발을 잡으라는 큐잉을 주지 마시고요. 그냥 자 손을 하늘 위로 들고 가세요. 손을 위로 들고 자 내쉴 때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제가 쓰는 건데 들고 상체를 약간 사선형이 살짝만 기울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안 되면 이렇게 말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릎을 접어도 괜찮거든요. 접어도 좋으니 엉덩뼈 위에 앉아서 골반을 세워서 앉고 손을 들었어요. 살짝만 내려가면은 허리가 되면 편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 어디든 괜찮아. 어디든 그냥 일단 잡아요. 발목도 좋고 종아리 오금 어디든 좋아요. 여기를 잡고 거기서 배꼽을 당겨서 일단은 그냥 그대로 툭 떨어뜨리듯이 내려가서
여기서 무릎을 펼 수 있으면 조금씩 펴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일단 그냥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사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세에 몸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치는 거거든요. 그 자세에 몸을 맞추지 말고 본인의 몸에 맞게 동작을 조금 변형을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막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막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무릎을 접고 내려가서 여기서 숨을 내쉴 때 조금씩 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펴고 그게 안 되면 오늘은 그냥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숨을 내쉬면서 몸을 일단은 살피게끔 만들어주세요. 제일 좋은 건 도구가 있다면 그냥 블럭에 앉아서 하면 사실 훨씬 편하거든요. 아마 몸에 후면이 많이 타이트하고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서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블럭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블럭에 앉아서 가세요. 혹은 블럭에 앉아서도 안 되면 수건을 담아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쉬면서 조금씩 그렇게까지만 내려가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본인의 몸을 살펴서 내 몸의 뒷면 어디가 길어지는지의 목적을 갖고 가시라는 큐임을 선생님께서 한번 들려보세요. 그래야 그분이 괴롭지 않은 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요가를 처음 갔는데 나는 다리 안 잡혀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잡고 다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 나보고 잡으래. 그럼 그분은 너무 하기가 싫어지겠죠. 그죠? 남들은 하는데 내가 잘한가? 왜냐면 저희 언니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자기 몸은 멀쩡한데 요가만 가면 자기가 몸이 쓰레기가 돼요.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못한다고 하세요. 그건 아니다, 절대.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남자와 여자의 몸도 다르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몸도 다르고 선생님과 회원님의 몸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되고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께서 안 되는 움직임을 시연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막 잘하면서 자 무릎을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죠? 자기는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무릎을 잡고 하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선생님이 하니까 따라하고 싶은 건 맞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릎을 잡고 이렇게 가세요 라고 큐잉을 드리면 그분이 안심하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옵션을 드릴 테니까 불편하신 무릎을 잡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선생님 같이 보여주면서 그래서 되는 사람은 펴고 잡고 안 되면 무릎을 접고 가고 그러거나 손을 들어서 약간 여기서 일단은 허리가 되면 펴서 살짝 머물러서 여기서 손을 뻗어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거 등이 자꾸 말리면은 말리지 않는 선에서 스탑 거기서 잡을 수 있는 곳을 잡거나 혹은 뭐 수건을 걸거나 그렇게 해서 숨을 내쉴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냥 몸을 느끼면서 후면을 조금 늘리는 움직임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 들숨에는 상승하는 에너지, 가슴을 여는 그런 움직임을 해요. 양팔 양옆으로 마시고 닫을 때는 내쉬고 이렇게 그리고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사이드 밴드 이런 것도 마시고 들고 내쉬면서 내려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되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바로 이 몸과 내 마음은 서로 되게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최대한 편하고 호흡이 편해야 집중도 잘 할 수 있고 그쵸? 이게 올바른 자세가 돼야 긴장도 풀어지겠죠. 그쵸? 내가 뭔가 불편하면은 호흡도 잘 안 될 거고 몸은 계속 긴장이 되겠죠. 그만큼 나의 몸과 호흡이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세와 의식에 집중된 연결된 흐름은 이 몸과 마음이 이 호흡과 나의 몸이 같이 편안하게 잘 연결이 되려면 이 매트 위에 앉아있는 내가 나에게 집중을 잘 해야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트 위에 앉아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저기가 있고 몸은 여기가 있고 이게 중구난방되면은 연결도 안 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은 되게 어렵게 써있는데 그냥 늘 깨어있는 상태, 제일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늘 깨어있는 상태. 그냥 이 매트 위에서 온전히 그냥 나에게 집중하면
이게 나의 의식과 나의 이 몸이 연결이 돼서 내가 숨을 마시는 것도 느껴지고 내쉬는 것도 느껴지고 움직일 때 팔을 뻗는 거, 당기는 거, 다리를 뻗는 거, 접는 거 이런 걸 그냥 온전히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정말 매트 위에 앉아있을 때만큼은 본인에게 최대한 집중을 해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내 몸에 좀 집중해서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의 몸이 내 숨하고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그게 편하게 내가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타 이런뿐만이 아니라 비냐사에서도 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동작에서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되게 어렵거든요. 서서 막 움직일 때는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움직이죠. 앉은 순간 이따 밥 뭐 먹지? 하면서 이따 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여기서 내가 스스로에게 잘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되게 저는 그게 잘 되면 정말 비냐사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저도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됐을까요? 매트 위에서 온전히 본인에게 집중하는 거. 그래서 자세 속에서 내가 나의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에서 상하 정도에 연결된 흐름. 네, 이거는 이제 계속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상체와 하체의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팔, 다리 따로따로 떨어졌지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체를 움직였으면 하체도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전구라는 움직임을 했으면 앞면을 열어주는 움직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서서 하는 움직임을 했으면 앉아서 하는 움직임 그러한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앞뒤 그런 흐름이 연결되게 잘 돼야 된다. 계속 훅을만 하면은 흐름이 끊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의 그 측면도 맞지가 않죠. 계속 열어주는 것만 하면 우리가 닫아주는 움직임도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상체만 너무 쓰지 않게 하체도 같이 써주고 전굴만 많이 들어가지 않게 훅을도 약간은 좀 해주고 그렇게. 그래서 그 비냐사가 되게 좋은 게 차투랑과 업독에서 훅을이 나오죠. 다운독에서는 전굴의 움직임이 나오죠. 우리가 수축해주는 움직임. 비냐사에는 전굴 훅을이 다 들어가는 움직임이긴 해요. 그래서 아슈탄가 요가도 상당히 되게 과학적인 움직임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움직임이 전굴, 훅을, 비틀기, 뭐 사이드밴드 뭐 다 들어가는 게 바로 아슈탄가 요가고 그에 맞춰서 우리 비냐사, 힐링 이런 것도 파워 비냐사도 그런 움직임이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들어가야 된다. 하타에서도 너무 훅을만 하진 않을 거예요. 훅을 하고 나면 항상 풀어주는 전구의 움직임이 꼭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피니싱으로 뭐 할라아사나를 한다든지 그죠? 사람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호흡에서 호흡과 호흡에 연결된 흐름.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자세와 호흡의 자연스러운 연결된 흐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 호흡에서 호흡과 호흡의 연결된 흐름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호흡에서의 이 호흡은 우리가 호흡할 때 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을 할 때 들숨과 그 날숨의 길이를 일정하게 가지고 간다라는 거. 숨을 마셨으면 내쉬는 것도 똑같이 이만큼 마셨는데 내쉬는 건 막 이만큼 내쉰다거나 그런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죠. 내가 그만큼 마셨으면 비우는 것도 그만큼 비워주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의 공간이 조금 부드럽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시고 참았다가 푹 있는 게 아니라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숨의 비율과 날숨의 비율을 가능하면 조금 동등하게 가지고 와서 그 내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 흐름이 끊기지 않게 동작의 흐름도 중요하고 그 동작을 따라가는 나의 숨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 공간이 너무 많이 뜨지 않게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리듬을 좀 일정하고 안정되게 그래서 그 호흡과 호흡이 연결된 흐름이 조금 일정하고 안정되게 나의 숨을 마시고 내쉬는 그 비율과
숨을 뱉었을 때 멈춤이 너무 길지 않게. 이건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럼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숨을 또 잘 쉬어야 동작도 편하게 다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수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수업을 머무는 부동의 움직임에서는 숨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어떠한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무는 움직임에서 숨을 쉬었을 때 그 숨이 불편하면 그건 나에게 불편한 동작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지금 되게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의 움직임에서 그 숨이 진짜 편하면은 그 자세가 나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지만 그 자세가 머물렀을 때 내가 숨이 조금 너무 갸프고 숨을 쉬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자세에서 나와도 괜찮으니 숨이 조금 편안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편안해지게끔 다시 조금씩 점진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요거는 지금 질문 없으면 요거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페이지랑 7페이지를 하고 오늘 우리가 파워 비냐사 수련을 할 거거든요. 요거까지 하고 파워 비냐사 수련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파워 비냐사는 보면은 모든 요가는 다 자세와 호흡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 파워 비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는 일단은 이 아사나라고 하는 그 자세가 먼저 있어요. 우리가 이 아사나는 너무 다 알고 있죠. 이 아사나라는 뜻도 알고 있죠. 제가 가로치고 자세라고 있어요. 이 아사나라는 뜻 자체가 바로 자세라는 뜻입니다. 이 아사나라는 이 자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아사나라고 하는 그냥 기술적으로 내가 자세를 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수카사, 편안한 자세, 수카사나. 이건 그냥 딱 정말 기술적인 딱 자세 잡는 거죠. 취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여기서 내가 머무르는 거,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가 조금 등이 많이 말려가지고 골반을 세워 앉기가 힘든 분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뒤로 눕겠죠. 그럼 그분한테 이게 지금 숨을 쉬기가 일단 불편하겠죠. 앞에가 막혀있으니까. 그분한테 이게 지금 편한 자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럴 땐 좀 이 자세가 편하게 될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는 되게 많아요. 기술적으로 잡아야 하는 자세는 많은데 그 자세를 머무름에 있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내가 어떤 큐잉을 주고 어떤 걸 해서 이분을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건 선생님들께서 계속 내가 연구도 해봐야 되고 많이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움직여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자세 두 가지를 편하게 자세 잡는 거 첫 번째 그리고 편하게 머무르는 거 딱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자세를 기술적으로 취하는 그 아사나 자세와 완성시키고 편하게 머무르는 딱 두 가지를 일단은 나누세요. 본인이 이 아사나를 기술적인 측면과 편하게 머무르는 것 딱 두 가지를 일단 딱 나누어서 내가 아사나는 기술적인 자세와 내가 머무는 딱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라고 본인이 본인이 머릿속에서 딱 인식을 먼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아사나를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각각의 그 아사나 자세는 핵심 아사나를 기본으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변형된 아사나의 구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우리 여기 진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하타 할 때 기본 뭐 피크 포즈를 가지고 빌드업 해가는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비냐사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의 피크 포즈를 가지고 그 자세를 가기 위해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는 요가를 보통 우리가 시요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죠? 그 시요가 보통 그런 방식으로 하죠. 하나의 피크 포즈를 가지고 그 자세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빌드업해서 완성 딱 이렇게. 그래서 뭐 시요가 주제가 안밸런스다. 안밸런스의 하나의 딱 동작을 정해놓고 그 안밸런스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빌드업하잖아요. 비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반을 토대로 한다. 나는 서서 하는 뭐 한 발 잡는 뭐 나타라자라든지 혹은 뭐 우티타 파다무시타라든지 그걸 내가 오늘 피크로 가지고 갈 거야. 그럼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빌드업하는 자세가 들어가요. 그렇게 시퀀스를 짜는 거예요. 단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번째 측면이 편하게 머무르는 게 일단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피크 포즈에서 편하게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렇다고 내가 놓을 순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선생님께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는. 왜냐면 내 수업에는 여러 명이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하필 그날 처음 오시는 분이 다 왔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할 거는 안발란스야. 그러면 남들은 막 되게 잘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혼자 못하면 그분을 위한 자세가 하나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런 것도 하나 내가 준비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준비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그분이 여기서 내가 좌절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뭐 하나는 일단 있어야 된다. 그거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자세에서 어떤 형태로 이 자세와 호흡이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익혀야 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이 자세를 할 때 이 자세의 베리에이션을 알고 가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형태로 그 자세와 호흡이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베리에이션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베리에이션에서도 또 다른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조금 이 수업에 조금 파워 비냐사 혹은 뭐 힐링 비냐사가 내가 조금 낯설고 조금 내가 숙련되지가 않아서 너무 좀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피크 포즈를 그냥 너무 어렵지 않은 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피크 포즈가 너무 어렵진 않지만 약간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동작으로 가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피크 포즈라고 해서 막 되게 어려운 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이런 회원님들이 그렇게 몸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고난이도를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좋게 잘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는 한 가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냥 정말 이 나무 자세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오늘 피크 포즈는 한 발을 서는 거라서 저는 브룩시아를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자세는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 얘는 너무 좀 쉬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자세를 가셔도 돼요. 베리에이션. 이런 기울기를 간다거나 혹은 여기서 후구를 조금 더 가는 그런 걸로 가셔도 돼요. 근데 이거 기울기랑 여기서 후구를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후구를 하는 것도 힘들고 한 발을 서는 것도 힘들고 한 발을 서는 것도 힘들고 기우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피크로 가지고 간다면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브룩시아에서 있어도 되고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무릎으로 간다거나 발목 쪽에 가는 것도 있겠죠. 의외로 정말 몸이 너무 잘 나오시는 분들도 발에 아치가 혹시 많이 무너졌다든지 혹은 하체 힘이 없어서 너무 동작은 잘 나오는데 나무 자세만 유독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겪어본 저로서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이런 기본적인 건 그냥 이렇게 피크를 가지고 가셔도 돼요. 오늘은 브룩시아인데 이렇게 키우는 움직임 브룩시아를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브룩시아에서 계신다거나 혹은 이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사이드 밴드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피크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동작을 해야 되라는 그런 걸 너무 안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럼 다음 우리 프라나야마 호흡으로 넘어갈게요. 요가에서는 자세와 호흡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파워 비냐사에서 기본 호흡은 우짜이 호흡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우짜이 호흡은 우리 아슈탄가에서도 우짜이 호흡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다들 한 번씩은 아마 요가학원에 갔으면 우짜이 호흡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짜이 호흡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무조건 아슈탄가 하면 무조건 우짜이 호흡 하라고 선생님께서 항상 큐임을 주셨고 일반 비냐사를 할 때도 호흡 소리가 상당히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 아슈탄가를 저는 사실 아슈탄가를 그렇게 많이 수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슈탄가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아슈탄가 그 워크숍을 한번 들었었는데 선생님께서 요즘에는 아슈탄가에서 우짜이 호흡을 많이 하진 않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으로 물론 아슈탄가 우짜이를 하긴 하지만 요즘의 추세는 우짜이를 너무 억지로 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원래는 비냐사든 뭐 아슈탄가든 우짜이 호흡을 했으니까 제가 이거는 넣었어요. 기본 호흡은 우짜이 호흡이다. 그렇지만 너무 호흡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특히 초보자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와 흐름을 입히는데 포커스를 두게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수업에서 억지로 호흡을 막 이끌지는 않지만 제가 호흡을 잘 들어보라고 하는 동작에서는 보통 저는 다운도 견상에서, 왜냐면 견상에서 조금 더 숨소리를 잘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복부를 당기고 숨을 쉬면서 되게 안정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물론 이 견상도 어깨라든지 등이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그 자세마저도 너무 힘든 분이 많지만 보통 견상 자세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 자세에서만큼은 본인이 숨소리를 듣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정말로 내가 숨소리가 잘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견상에서는 숨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다른 때에서는 숨을 막 억지로 막 유도하지는 않아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편하게 숨 쉬면서 조금은 이 동작에 조금 더 신경 쓰게 하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때는 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최대한 긴장을 가지지 않게. 처음에 왔는데 동작도 안 되는데 너무 막 숨을 쉬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수업에 이제 회원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수업을 유도하셔도 되고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동작의 흐름과 자세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끔. 숙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때는 호흡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긴 해요. 그러면 진짜 그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수련이 오래되면 자세와 호흡이 의식이 고요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명상이 된다. 이건 앞에 5페이지에 보면 그 세 번째 보면은 그 자세와 의식 집중에 연결된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이게 지금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련이 오래되면 이 자세와 호흡이 의식이 고요한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명상이 된다. 자세와 의식이 연결된 흐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여기도 다음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파워 비냐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비냐사는 무엇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고 호흡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일단 저희가 짚었어요. 그럼 이제 이 비냐사의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요가를 막 가르칠 때 보통 요가원에 상담을 오면은 요가하면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분이 여기는 정말 이렇구나 라고 하고 나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효과를 보면 일단은 이 비냐사 자체가 약간은 유산소성적인 성격이 뜸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이제 열을 나게 하죠. 그리고 또 이게 왜냐면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숨과 함께. 그래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켜서 군살 제거와 체형 관리에 좋아요 라고 다이어트적인 그런 효과가 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하타 요가나 힐링 요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파워풀한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동적인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기기가 상당히 좋아요. 나는 조금 지루함을 잘 느끼고 나는 막 너무 이게 앉아서 막 머무는 게 너무 제가 너무 그거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럼 회원님들은 이런 파워 요가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더 다양한 변형 동작을 통해서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더 다양한 변형 동작이라고 하면 이 한 자세에서 여러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사 자세에서 역전사, 측각도, 험블 워리어 혹은 거기서 다리를 펴고 삼각 자세로 이어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삼각 자세에서 다른 움직임, 뭐 회전하는 삼각이라든지 파스 못 따라도 바로 갈 수도 있고 그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전사 자세에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삼각까지도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손을 내려서 바로 또 파스 못 따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여기서도 또 바로 한 다리를 들어주는 자세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바로 앉아서 시팅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비트 위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이 어떠하게 내가
그날의 주제에 맞게 서서 앉아서는 흐름을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좀 이런 얘기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즐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면 그러한 움직임이 되게 자유자재로, 그래서 정말 매 순간순간 새로움을 잘 느낄 수 있게끔 회원들한테 같은 시퀀스를 가지고 가더라도 내가 목적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퀀스의 배치를 조금씩만 다르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형 동작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다음에도 보면 관절이나 근육에 크게 무리 가지 않으면서도 결코 또 쉽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파워 비냐사가. 왜냐면 일단 서서 하는 움직임이 많고 여기서 여러 가지 변형을 주기 때문에 정말 결코 쉽게 느껴지진 않아요. 큰 움직임을 계속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초보자나 숙련자 누구에게든 지도가 가능하다. 초보자에게, 숙련자에게 누구에게나 뭐 지도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쓴 이유는 이 초보자들은 보통 스탠딩 서서 하는 자세가 훨씬 더 쉽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앉아서 하는 움직임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여기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있어도 느끼지만 힘들죠. 앉아있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건 되게 관절이 이 고관절과 무릎, 발목의 움직임이 되게 잘 나오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앉아있는 게 되게 많이 어려워요. 무릎도 이게 고관절의 내대전이 안 나오면 무릎을 너무 많이 비틀게 되고 발목도 안 나오면 이거 되게 힘든 움직임이에요. 바즈라사나도 마찬가지. 앞에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많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움직임이 우리같이 현대인들이 몸이 이렇게 골반이 후방으로 많이 부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똑바로 앉아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땐 그냥 서서 하는 움직임이 훨씬 편해요. 골반이 바닥에 닿여져 있지 않은 자세가 되게 편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이 소고양이를 하는 것과 손을 대서 소고양이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골반이 자유로워요? 그죠? 이게 훨씬 자유롭죠. 왜냐면 골반이 바닥에 닿여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더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얘가 일단 바닥에 있어요. 근데 내가 골반을 세우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 돼도 이렇게 하는 골반을 전방으로 하는 움직임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조금 많다. 그럴 땐 너무 앉아서 하는 움직임이 많으면 그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초보자가 많을수록 그냥 앉아서 하는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하면 뭐 테이블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 혹은 짧게 그냥 차라리 바즈라라든지 아니면 블럭을 대고 앉아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서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누워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꼭 누워서 마무리를 누워서 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수업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누워서 몸을 풀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누워서도 충분히 우리가 졸리지 않게 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이제 시퀀스 구성법 할 때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누워서 먼저 시작을 해도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누워서 풀고 일어나서 바로 스탠딩으로 가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몸이 좀 어느 정도 풀리면 그때 앉아서 하는 움직임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숙련자 누구에게든 지도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초보자가 많은 반일수록 서서 하체를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토대를 잡아주는 움직임을 선행을 하시고 그러한 후에 앉아서 하는 움직임을 하게 되면 훨씬 서서 여러 가지 우리가 큰 관절을 무리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우리가 세세한 미세한 근육을 결을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냐사 요가를 할 때 보통 수리아 A를 먼저 웜업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앉아서 여러 가지 몸을 풀고 서서 스탠딩을 바로 가기도 하지만 회원들의 상태에 따라서 앉아서 몸을 풀고 수리아 A를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돌리는 이유가 수리아 A 같은 경우가 우리 몸의 큰 관절을 먼저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수리아 A는 여러분들도 다 수리아 A는 아시죠? 그쵸? 아시죠? 손을 들고 내리고 상체 세우고 차투랑가 업도 다운도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작은 몸 미세한 무릎을 막 접고 막 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다 큰 관절, 어깨 관절, 고관절, 그쵸? 가슴을 드는 거, 고관절 다시 접는 거 그런 움직임 정말 다 큰 관절들만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큰 관절을 먼저 웜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토대로 비냐사의 움직임을 이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야 A를 먼저 큰 사이클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돌리고 여러 가지 스탠딩 자세를 들어가기도 해요. 초보자가 특히 있을 때는 그런 수리아 같은 경우를 수리아 A를 좀 더 많이 돌리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지도가 가능하다. 파워 비냐사의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비냐사의 큰 흐름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다 이해는 되셨을까요? 네.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뭐 있을까요? 궁금하다, 나는 이게 뭐 이해가 안 된다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없으면 표식했다가 수연 들어가도 되고요. 없을까요? 이해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수련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23분이거든요. 10분 쉬면 될까요? 13분, 35분에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은 35분에 수련을 시작하겠다. 잠깐 쉬고 35분에 다시 만날게요.